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소화 불량이 단순한 위장병이 아니라면 어떤가요? 충격적인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얼마 전 제 병원에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요즘 밥만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서 힘들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정밀검사 결과는 이미 3기 췌장암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가까이 환자분들을 진료해온 내과 전문의 김성훈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정말 다양한 질병들을 보아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안타깝고 마음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환자분이 병의 존재를 전혀 모른 채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로 제 앞에 앉았을 때였거든요. 그런 경우 중에서도 가장 많았던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췌장암이었습니다.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제가 느낀 가장 큰 사명감은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증상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밥을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된다든지, 별다른 이유 없이 체중이 조금씩 빠진다든지, 아니면 등 뒤쪽이 은근히 아프다든지 말이에요. 아, 나이가 드니까 그렇지 뭐 하고 넘어가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가장 가슴 아팠던 순간들이 있었어요. 바로 이런 평범한 증상들을 그냥 넘어가다가 나중에 큰 병으로 발전한 분들을 만났을 때였거든요. 특히 췌장암이라는 병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췌장이라는 장기 자체는 우리 몸속 깊숙한 곳에 숨어 있어서 잘 모르시는 게 당연해요. 하지만 이 작은 장기가 우리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알아두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들이 제 환자분들처럼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이 계세요. 70대 중반의 어르신이셨는데 평소에 정말 건강하게 사셨던 분이에요. 매일 아침 운동도 하시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시고 담배도 술도 안 하시는 그런 모범적인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요즘 밥맛이 없네,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저도 단순한 소화 불량이라고 생각했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소화 기능이 좀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소화제 처방해 드리고 경과를 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2주, 3주가 지나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았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계셨어요. 그때서야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해봤는데 결과를 보는 순간 정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췌장에 종양이 있었고 이미 다른 곳으로 퍼진 상태였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맴돌아요. 선생님, 정말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것뿐이었는데 이게 이렇게 큰 병이었다니.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췌장암이라는 병은 정말 조용히, 그야말로 아무런 경고도 없이 다가와요. 그래서 의사들 사이에서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를 정도로 무서운 병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병이 아예 막을 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조기 발견이 정말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초기 증상이 너무나 평범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뭘 조심해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답은 간단해요.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거. 여러분이 평소에 밥을 잘 드시던 분인데 갑자기 입맛이 없어지고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고 느껴진다면? 아니면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는데도 몸무게가 계속 줄어든다면? 이런 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또 등이나 허리가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디스크인가? 하고 정형외과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데 만약 그 통증이 계속되고 소화불량까지 함께 있다면 한 번쯤은 다른 가능성도 생각해 보셔야 해요. 특히 60대,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췌장암은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발생하거든요.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증상들이 하나만 있을 때보다는 여러 개가 동시에 나타날 때 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소화불량에 체중 감소, 거기에 등통증까지 있다면 반드시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런데 검사 받기가 무서워요. 만약 정말 큰 병이라면 어떻게 하죠?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무서워서 피한다고 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일찍 발견하면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실제로 췌장암도 1기, 2기 초기에 발견하면 수술로 완치될 수 있어요. 문제는 대부분 3기, 4기가 되어서야 발견된다는 거죠. 그때는 아무리 좋은 치료를 해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환자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의심스러우면 일단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괜히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전문가한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라는 거죠. 다행히 요즘은 의료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췌장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검사들이 많아요. CT나 MRI 같은 검사로 췌장 상태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혈액 검사로도 어느 정도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검사들이 완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을 때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높아져요. 그리고 그 조기 발견이 바로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소중한 거예요. 특히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보다 몸의 회복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평소에 몸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상한 증상이 있으면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잠깐, 여러분은 췌장이 우리 몸에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정확히 모르실 거예요. 심장, 간, 위장은 다들 아시지만 췌장은 좀 생소하시죠? 췌장은 정말 독특한 장기예요. 우리 배 속 깊숙한 곳, 위장 바로 뒤편에 숨어 있거든요. 길이가 대략 15cm 정도 되는 납작한 모양인데 마치 누군가 일부러 다른 장기들 사이에 꽁꽁 숨겨 놓은 것 같아요. 이 작은 장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소화 효소를 만들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분해해주고 인슐린을 만들어서 혈당을 조절해 주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 장기가 왜 이렇게 깊숙한 곳에 숨어 있을까요? 바로 이게 췌장암이 무서운 이유예요. 위치가 너무 깊숙해서 문제가 생겨도 잘 모르거든요. 다른 암들처럼 덩어리가 만져지거나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라나요. 실제로 제가 만났던 한 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3세 최연자님이라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은 정말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평소에 얼굴색이 좀 창백한 편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가족들이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노래졌어요? 라고 하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엔 본인도 요즘 피곤해서 그런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며칠 후 딸이 엄마, 눈 흰자도 노란색 같은데요? 라고 하면서 병원에 오시게 됐어요. 오시자마자 보니까 확실히 황달 증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열도 없고 심한 복통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요즘 좀 피곤하고 소변 색깔이 진해진 것 같다는 정도였거든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얼굴이 노래지고 눈 흰자가 노랗다면 보통 뭘 먼저 의심하시겠어요? 간염? 간 질환?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저도 처음엔 간 쪽 문제를 의심했어요. 하지만 간 수치는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자세히 문진해 보니 최근 2, 3주 동안 식욕이 많이 떨어지고 대변 색깔도 평소보다 옅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황달이 있는데 간에는 별 문제가 없다면 담도가 막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담도를 막을 수 있는 가장 흔한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췌장 머리 부분의 종양이에요. 급하게 복부 CT를 찍어봤는데 예상이 맞았어요.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었고 그게 담도를 눌러서 황달이 생긴 거였거든요. 최 연자님께 결과를 말씀드렸을 때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아프지도 않았는데 그냥 얼굴색이 좀 노래진 것뿐이었는데 목소리가 떨리시더라고요. 다행히 그분도 비교적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으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만약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몇 달 더 미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바로 췌장암의 무서운 점이에요. 증상이 너무나 평범해서 누구도 처음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어요. 과연 췌장암은 정말 아무런 신호 없이 갑자기 나타나는 걸까요? 답은 아니오예요. 우리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내요.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작고 애매해서 놓치기 쉬울 뿐이죠. 또 다른 환자분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8세 김수님이라는 여성분이었는데 이분도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평소에 당뇨가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10년 넘게 잘 관리하고 계시던 혈당이 갑자기 마구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약도 잘 먹고 있고 식단도 똑같은데 왜 혈당이 자꾸 올라가죠? 처음엔 저도 단순히 당뇨가 진행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뇨약을 조금 더 올려드렸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무리 약을 늘려도 혈당이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밥맛이 없어요.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고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때 혹시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만들어지는데 만약 췌장에 문제가 있다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될 수 있거든요. 검사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췌장 머리 부분에 종양이 있었고 그게 인슐린 분비를 방해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김수님님의 몸은 분명히 신호를 보냈어요. 갑자기 악화되는 당뇨, 식욕 감소, 소화불량. 이 모든 게 다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였던 거죠. 그럼 이런 신호들을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어떤 증상들을 특히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사실 췌장암의 초기 증상들은 정말 교묘해요. 하나하나 보면 너무나 평범한 증상들이거든요.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체중 감소, 등 통증, 당뇨 악화. 이런 것들이 바로 췌장이 보내는 구조 신호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통계를 보면 췌장암 환자의 65% 이상이 65세 이상이거든요.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생존율도 더 떨어져요. 70세 이상에서는 5년 생존율이 5% 이하로 떨어지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선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여러 다른 질환들도 함께 앓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치료가 어려워지고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따로 있어요. 바로 증상을 놓치기 쉽다는 거예요. 나이가 드니까 소화도 안 되지, 허리도 아프지, 입맛도 없어지지 하면서 자연스러운 노화 현상으로 받아들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증상들이 하나씩 따로 나타날 때는 별로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개가 동시에 그것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그때는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해요. 예를 들어서 소화불량과 체중 감소가 함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허리 통증과 식욕 감소가 동시에 나타난다면,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면서 복부 불편감까지 있다면,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해 보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있어요. 일반적인 건강검진으로는 췌장암을 찾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위내시경으로는 위만 보이고 대장 내시경으로는 대장만 보이거든요. 복부 초음파도 췌장은 다른 장기들에 가려져서 잘 안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검사를 받아야 췌장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을까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완벽한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가장 확실한 건 복부 CT나 MRI 검사예요. 조영제를 사용해서 찍으면 췌장을 정말 자세히 볼 수 있어요.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시면 이런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혈액 검사도 도움이 되는데요. CA199라는 수치를 확인하는 거예요. 췌장암 환자의 70에서 80%에서 이 수치가 올라가거든요. 물론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다른 증상들과 함께 보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병원에 가실 때 꼭 말씀하세요. 선생님, 췌장도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요. 일반 건강검진에는 췌장 검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말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해주지 않아요. 특히 60세 이상이시고 가족력이 있거나 최근에 당뇨 진단을 받으셨다면 1년에 한 번은 췌장 중심의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조금 번거롭고 비용이 들어도 생명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검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평소 생활 습관도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만났던 한 분이 계세요. 65세 이봉우님이라는 분인데 췌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5년째 건강하게 지내고 계시거든요. 그분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생활 습관을 바꿨어야 했는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바꿔서 다행이에요. 그분이 어떤 걸 바꾸셨을까요? 첫 번째로 가공육을 완전히 끊으셨어요.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거 말이에요. 국제암연구소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음식들이거든요. 특히 질산염이나 아질산 나트륨이 들어간 건 정말 위험해요. 젊을 때는 간편하다고 매일 아침 햄에그 토스트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무서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기름진 음식을 줄이신 거예요. 튀김, 치킨, 삼겹살. 이런 고지방 음식들이 췌장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아세요? 췌장은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를 만드는 곳인데 지방이 너무 많으면 과로하게 되거든요. 예전엔 스트레스 받으면 치킨에 맥주였는데 지금은 그런 생각만 해도 무서워져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술을 완전히 끊으신 거예요. 특히 독한 술은 췌장 세포에 직접적인 독성을 줘요. 조금씩 마시는 것도 결국 쌓이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담배예요.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져요. 담배 속 발암물질이 혈액을 통해 췌장까지 가서 세포를 망가뜨리거든요. 40년 넘게 피웠는데 진단받고 그날로 끊었어요. 이제 담배 냄새만 맡아도 속이 뒤집혀요 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절박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무서워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서예요. 실제로 또 다른 환자분이 계세요. 59세 정모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아직 암에 걸리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셔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고 계시거든요. 아버지 보면서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50대부터 미리미리 준비했어요 라고 하시면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신지 들려주셨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복부 CT 찍으시고 금연금주는 물론이고 운동도 꾸준히 하시고 식단도 완전히 바꾸셨대요. 현미밥에 채소 위주 식단, 가공식품은 아예 안 드시고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몸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진 것 같아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지금부터라는 거예요. 지나간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하는 건 여러분 손에 달려 있거든요. 너무 늦었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절대 늦지 않았어요. 60대든 70대든 지금이 가장 빠른 때예요. 오히려 나이가 드실수록 더 관심을 가져야 해요. 젊은 사람들보다 위험도가 높으니까요. 하지만 그만큼 관리도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분들, 손자, 손녀들. 그분들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시잖아요? 그 소중한 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을 지켜야 해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 하나만 더 드릴게요. 몸의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소화불량이 2주 이상 지속되거나 이유 없이 체중이 빠지거나 등이 지속적으로 아프거나 당뇨가 갑자기 악화되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지 마세요. 병원에 가는 게 무섭고 귀찮으시겠지만 그 한 번의 용기가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조기 발견하면 충분히 치료할 수 있는 병이거든요. 제가 5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면서 가장 보람된 순간은 언제일까요? 바로 환자분이 건강하게 웃으며 선생님 덕분에 살았어요 라고 말씀해 주실 때예요. 여러분도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을 계기로 여러분의 건강에 더 관심을 가지시고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마시기 바래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한 가지씩 차근차근 바꿔나가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병원에 가세요. 전문가와 상담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니까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많이 보내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앞으로도 건강에 도움되는 정보들을 계속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